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새벽 5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김은혜 후보 결국은 졌습니다. 8,900표 차로 졌습니다. 정말 속이 쓰립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안병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말씀 주세요. 글쎄요, 언론에서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 결과를 얘기하자면 12대 5. 그래서 국민의힘이 압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완승 정도의 이름은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승? 완승.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완승 가운데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놓쳤다는 점에서 이제 압승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완승으로 그냥 만족해야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지난 대선 직후하고 비교해서요. 전체적인 선거 환경 지표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는 결국 정당 지지도 싸움이에요. 어느 정당이 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12대 5로 국민의힘이 완승을 했다는 건 정당 지지도가 그만큼 이제 정당 지지가 국민의힘에 몰렸다. 국민들의 지지가 몰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 원인은 지난 그 대선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겼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런데 그 사이,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그래도 힘을 몰아주게 된 원인은 국민의힘 쪽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사실 민주당 쪽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180석의 그 거대 소위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검수완박이라는 걸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검수완박권을 힘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재명과 문재인 이 두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의 흠을 감추기 위한 그런 그 의도가 내재가 돼 있었다는 걸 우리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청문회가 있었죠. 근데 그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민주당 측에서 물론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그 내용을 갖고 흠 잡고 발목 잡고 했었던 게 그대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그 실망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었겠는가. 또 가장 최근에는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구인 성남시를 버리고 말이죠. 인천 계양구로 갔단 말이죠. 보궐선거로요. 근데 그건 누가 봐도 그것은 결국 자기의 흠을 감추고 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결국 그 면책권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그 표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부의 이런 독주와 실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실망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이런 반사 이익으로 이 국민의 힘이 이번에 이렇게 승리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는 제가 최근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그 페이스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엔 이게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지금 보건대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거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탈권위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정말 탈권위주의 그 자체예요.
뭐 여러 이 중소상공인들 모임에 가서 거의 모든 테이블을 다 돌았다든지 네. 그리고 뭐 어젠가요? 어제는 바로 그 청와대 그 개방된데 아무런 소식도 하지 않고 그 청와대에 갔습니다. 방문을 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권위와 정말 큰 그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대통령의 권한을 막 국민들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탈권위주의적 이 리더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지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김문혜 우리 경기도지사가 떨어졌나? 예, 예. 이거는 뭐 기승전 경기도인데요. 우리가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윤석열도 대변인 예,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경기도 선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전 이번에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자의 대변인을 하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의 사실상 수족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김은혜 후보가 이 경기도 도지사 후보, 그것도 이재명의 그 자리를 채워놓는 그런 도지사 후보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김동연, 김은혜 대결은 그건 이재명, 이 윤석열 대결의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뭐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1,400만 가까운 인구가 되고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의 정권의 이 정치 권력의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만약에 말이죠. 수도권 전역을 국민의힘이 다 차지를 했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어도 이제 그 거대 야당으로서의 180석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합니다. 2년 후에 바로 또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 민심의 흐름 속에서 이건 민주당이 이 자기들 뭐 국회 권한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회방 놓는다든지 네. 혹은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도가 만약에 아니라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80석의 의미가 또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세우고 하려면 사실상 국회의 동의, 국회의 이 협력이 없이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그 180석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 가랑이 잡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경기도 선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단히 이거는 단지 도지사 한 석을 잃은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10마디, 100마디 해도 더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 원인은 첫 번째 저는 낮은 투표율로 봅니다. 투표율이 낮았다. 예, 투표율이 낮았다. 사실 여론조사에서 우리 투표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그 다음에 심지어 금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기저기서 나온 그 여론조사들도 보면 대체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앞선다라는 게 지금 그 전반적인 추세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표 발표 금지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들은 한 5%에서 어떤 것들은 6, 7%까지 앞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저는 실제 경기도민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이란 소위 투표율 100%를 가정한 지지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50.9% 절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투표율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론조사의 예측성이 빗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이런 투표율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투표 참여율이 높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높았을까요? 높았습니다. 그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 계속 단일화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워닝을 한 근거가 그렇게 됐었는데, 지난 대선 때도 우리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긴 비율이 더 훨씬 줄어들었어요. 0.73. 예, 0.73인데 실제로 그 전에서는 뭐 한 3%에서 5% 차로 이길 거다 하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랬는데 사실 그때 70대 이상의 고령층의 투표율이 딴 때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뭐가 있었냐? 코로나 확진이 그냥 전국적으로 창궐하던 시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특히 취약한 70대 이상들이 사실상 투표소, 사람들 많이 모이는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기에 좀 거북한 상황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70대 이상은 뭐 통계적으로도 다 밝혀졌듯이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층입니다. 60대, 70대 이상.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층에서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예측했었던 것보다 훨씬 그 지지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도 그랬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상 항상 어떤 선거든지 투표율이 높은 층은 뭐냐면 보복층입니다. 이게 소위 투표의 보복층이란 그 전에 자기가 투표한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자기 뜻을 이룬 사람보다 더 투표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야당 쪽의 투표율이 여당보다는 좀 높아요. 네. 야당 지지층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5%의 지지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워닝을 했었던 거고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가 뭐냐? 이건 강용석 후보 무소속으로 뛰쳐나간 그 광영석 후보를 어떤 시기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단일화 혹은 뭐 사퇴를 시키든 단일화를 하든 그래서 후보에서 어쨌든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였고 그렇게 몇 차례 제가 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모두 뭐 같은 생각이죠. 같은 생각이죠. 네. 그런데 이제 KS 그런 근거를 무시했었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자, 현재 여론조사에서 5%나 이긴다. 그리고 강용석이 뭐 한 4.4% 지지니 뭐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기는 거는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당 내에 혹은 뭐 내 외부의 어떤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겉만 보고 투표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이게 그렇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여당의 입장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게 될 때의 그 위험성을 감안해서 아무리 2%, 3%대의 지지 후보라도 우리 편에, 같은 편에서 나온 후보는 이건 단일화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위해 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은 뭐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뭐 굳이 우리가 그 책임을 묻자면 내부적으로는 그 안일하게 단일화시키면 뭐 무슨 중도층이 떨어져나 이번에 중도층의 투표율은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중도층의 투표율 50.9%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이렇다면은 그 열성적 지지층 내지는 지지층이 나와서 투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도층 운운하면서 뭐 무슨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걸 운운하면서 단일화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일부 무리들. 네. 이 사람들이 절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퇴, 그렇게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튀쳐나와서 사퇴도 하지 않고 단일화도 하지 않고 끝까지 후보로 가서 1% 겨우 먹고 기문에 떨어뜨렸던 강용석. 네. 책임져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댓글에도 보면은 강용석이 단일화 안 한 것이 이준석이가 입당을 안 받아들여줘서 그런 거니까 네. 이준석이 책임이 중요한 것이지. 예, 뭐 그러니까 둘 다 있다라는 거죠. 둘 다. 네. 그거를 그 입당하면서 사실 전 입당 안 받아준 것도 이해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입당을 안 받아준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당을 안 받아준다는 거, 입당한다는 건 결국 사익이거든요. 자기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개인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적인, 다시 말해서 소위 좌파와 이 우파가 향후의 정권의 운영 방향을 놓고 중요한 바로메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그대로 끝까지 나가서 표를 잠식했다. 그건 또 역시 강용석 책임입니다. 강용석이 받은 표가 5만 표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은혜 진것은 8,200표예요. 네, 8,000표고. 예. 그러면은 강용석 표가 거의 다 같은 성향이지만 거의 다 같은 성향.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네. 강용석의 표에서 뭐가 5만 표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강용석 지지는 5점 몇 %가 맞아요. 네.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대로요. 네. 그런데 1점 몇 %밖에 강용석이 얻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나머지 4%는 강용석을 지지하지만 네. 강용석을 자기가 가서 찍어줘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로서 이번엔 투표 안 해. 그래서 투표율이 더 낮아졌을 요인도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낮아요. 경기도가 낮아요. 그리고 강용석이가 투표 1%밖에 못 얻었으니 강용석인 1% 지지밖에 없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틀렸다. 실제로 강용석이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5% 가까이 됐었던 게 맞는데 강용석이가 끝까지 나오면서 강용석이가 어떤 이 정치적 포스트를 취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안철수처럼 합당이든 혹은 후보 단일화든 하면서 정치적 포스트를 취하고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투표를 안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용석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네. 국민의힘 네. 이준석이죠, 한마디로. 네. 이준석이 지금 전혀 이 승복을 우리 안 박사님 말씀 승복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강용석이 받아들였으면 다른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서 더 많이 졌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 예, 근데 받아들인 게 아니고 강용석이는 그냥 향후 입당을 약속만 해줬어도 됐어요. 네. 그런데 강용석이를 견제하고 강용석이를 배척한 이준석의 그 의도는 이준석이나 파의 의도는 또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사적인 의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강용석도 그렇고 이쪽 이준석이든 그 내부의 일부 세력들도 그렇고 전부 사적인 의도를 공적 목적보다 더 앞세웠다는 거죠. 우리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선공후사가 아니라 네. 선사후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사후공인데 이제 우리가 같이 가까웠던 차명진 의원이 이제 그 강용석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네. 계속 옆에 같이 다니니까 저보고도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저도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차명진 의원이 왜 또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느냐. 오늘 어떻게 보세요? 차 의원 우리 선대위원장 네네 우리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차 의원의 속내나 마음은 제가 또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서로 가깝다고 그 생각을 해서 서로 이제 그 속내를 다 털어놓는데 차 의원이 처음에 저기 간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역할을 할 거다 그랬습니다. 네. 단일화시켜서 후보를 만들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 강용석은 이 단일화하고 사퇴할 거다. 네.
그런데 저 그래서 그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네. 끝까지 믿고 있다가 사퇴를 하는데 언제까지 사퇴를 하는 게 정말 그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뭡니까? 최후의 데드라인은 사전 투표하기 전이다. 사전 투표하고 나서 사퇴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하기 전날 전 사퇴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네.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계속 양쪽 국민의힘 쪽하고 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도저히 발가락에 그 때만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퇴해 줄 수 없다. 근데 전 거기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발가락의 때가 아니라 네. 아무런 정말 그 세균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결과를 이렇게 예측했어요.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되고 그 온갖 비난을 강용석과 아마 차명진 네가 뒤집었을 거다. 그러니 사퇴해라. 근데 결국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얘기는 파장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뼈아픈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고 나니까 네. 저도 이제 생각이 지난번 대선에서도 네.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가 안 됐으면 이 졌죠. 짝이 안 났겠느냐. 그럼 졌죠. 당연히 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하고 단일화 안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가 있는 청와대 아니죠. 이준석인 대표적이고 또 그 안에도 있어요. 청와대 안에? 청와대는 아니고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실 안에서. 네, 대통령실 안에도 있고 여기 이 당 내에서는 이준석이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누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 단일화라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중요하죠. 근데 그때하고 달랐던 거는 네.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떼짱을 부리면서 이런저런 어거지를 놨잖아요. 네. 그래도 꾹꾹 참고 계속 찾아가서 했어요. 네. 그래서 단일화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은혜 후보는 위에다가 다 맡겨놓고. 그렇죠. 예. 당이나 또 자기를 나가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위에 이진복 그렇죠. 정무수석. 그렇죠. 근데 그쪽의 얘기를 듣고 예. 근데 사실은 후보는 본인이에요. 네. 결국 모든 그 결과는 자기한테 귀속됩니다. 예, 떨어지면은 김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럼요. 윤석열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진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3자인데 네. 그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차명진 의원하고 얘기할 김은혜 후보가 직접 딴 사람은 아니더라도 김은혜 후보가 직접 이 강용석이든 이 강용석이죠. 강용석 후보와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다면 얘기가 풀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가서 자존심 문제였어요. 그게. 네. 발가락 사이에 때처럼도 보지 않는다는 거. 자존심 문제였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게 단일화를 하느냐, 진정한 보수, 진정한 우파로서 그 결기를 계속 가지고 가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쟁이 여기도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전대엽, 한총련, 김일성파, 주사파
이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예, 국민들을 당연히 구해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네. 이번에 경기도는 졌는데 이제 김동연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김동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니까 이재명이처럼 악마는 아니지 않냐. 그거는 아니죠.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저쪽에서 저 경기도지사를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정말 이번에 이 이재명 스타일의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 경기도지사에 나왔다면 네. 그럼 전 김은혜 후보 이겼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김동연은 아주 색깔이 뭐라 그럴까요? 그 중간적 색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행정가적 색채가 농후하고 그 속에서 뭐 사실상 계속 그 민주당 정당 활동을 해온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 민주당 정당 지지도보다 더 높은 그 득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동연은 사실 신재민 그 서기관, 네. 사무관이네. 네네.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이 그 국채를 오히려 줄여가지고 네. 박근혜 정부 때 국채가 많은 걸 하고 문재인 정부 때 국채는 적은 거로 하자. 일종 통계 조작. 네. 국채를 네. 떠넘기기. 박근혜한테 떠넘기고 네. 문재인한테는 줄어들고. 네. 이런 데 핵심적인 그때 기재부 장관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통계 조작에 또 신재민에 대해서도 이거는 오히려 고발을 했다가 나중에 취하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신재민 당시 사무관이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입원도 했어요. 저도 면회도 갔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 정도로 이 김동연이라는 자는 문재인 경제 실패의 책임 밑그림. 첫 번째 기재부 장관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또 문재인의 경제 실패, 부채 그 조작, 뭐 이런 모든 소주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또 좀 공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사실 네거티브를 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쪽은 바로 김은혜 후보의 그럼 재산- 뭐 별것 아닌 사실 그거는 재산 저는 축소다. 그건 축소도 아니거든. 전혀 그거는 의도적 축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그런 김동연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지금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에 이슈가 보도가 돼요. 이슈가 안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뭐 지나고 나서의 얘기는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이런저런 원인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커다란 것은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질 때 대비해서 여론조사만 믿고 그 정말 이길 거라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방심하고 그 다음에 이 단일화의 과제를 이렇게 정말 허술하다기보다도 이 정말 현실과 다르게 이렇게 처리했었던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패배의 원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를 할 게 많아요. 네, 특히 지금 깜깜이 여론조사 이 기간에 들어와서는 네,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캠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쭉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깜깜이. 그래서 깜깜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글쎄요. 그거는 뭐 이해가 안 여의도 돼요. 연구소에서 한 거 그 자체를 후보는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해요. 아유,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지고 나면 원래 이제 뭐 말이 많죠. 병이 많잖아요. 병 예, 하나는 예. 뭐 약은 뭐 100가지라고. 지고 나면 말이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봐서는 뭐 졌으니까 이제 뭐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죠. 예. 어떻겠습니까? 한 표라도 졌는 진 거니까. 거죠. 뭐. 이런 선거는 과거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0.15 그렇죠. 뭐 이게 특히 광역단체장을 뽑는데 0.15 뭐 이렇게 예. 된 선거는 없었죠. 또 전체 유권자가 1,100만이 넘는데 최고로 그 많은 유권자가 대선 다음에 있던데. 많죠. 예. 그런데 이게
불과 뭐 8천 몇 표 차로 이렇게 진다. 마지막에 또 그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5시에 새벽 뒤집힌 5시 거죠. 넘어서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전투표의 문제 그 부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네. 이제 뭐, 그거는 확실히 입증된 뭐 사례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고, 다만 이제 사전투표, 저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네.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아침 8시에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한 30대, 40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사전투표가 없었으면 투표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 투표할 수 있게 된 거는 맞는데, 그게 좀 현재의 위상으로 보자면, 이 민주당 지지층이 좀 그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결론도 지금 보면은 역시 사전투표에서 김은혜 후보가 오히려 더 밀려요. 예, 밀렸으니까 뒤집혔죠, 마지막에. 네. 그래서 뒤에 사전투표가 개봉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서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찜으로써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김동연이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네. 이재명이 자문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이걸 제대로 고칠 수 있겠느냐 이런 기대할 수 건데. 없죠. 예. 그래서 김동연이는 자기는 이재명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건. 기대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김동연이는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김진표도 똑같은 거죠. 김진표도 공무원 출신인데 예. 김진표가 완전히 저 운동권하고는 다르지만은. 근데 아까 예.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무슨 국가 부채를 저 문재인 정부 거 빼서 박근혜 정부로 넘기자, 이거는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니죠. 이거는 네. 철저하게 정말 이 저 정치인의 개로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김동연은 그런 걸 본다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정치인 찜쪄 먹을 정도로 아마 정치적인 성향을 보일지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김동연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다에 충실하게 네. 이래 하면서도 또 대통령 눈치도 좀 보기는 볼 거예요, 아마. 봐야 네, 되겠죠. 도지사가 또 안 보면은 네. 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도 보는데 이 경기도 의회 의석은 78대 78. 예, 저거에 아주 절묘합니다. 예, 경기도 의회 의석은 저렇게 되는데 예. 뭐 저 일단은 그동안 워낙 적다가 이제 저만큼 올라서기는 올라섰습니다만은 저걸 보면 역시 경기도 의회 의석도 아주 팽팽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그 경기도 의회 의석은 78대 78, 과거는 128대 1이었었습니다만은 네. 시군구 단체장, 시장이나 왜 그 군수. 뭐예요, 군수나 네. 이거는 22대 9일 거예요, 아마 네. 경기도가. 예. 그러니까 이 9군데, 민주당이 가져간 9군데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기도의회 의석이 이제 거의 뭡니까? 저쪽 민주당이 거의 그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과, 도의회 의석이 78대 78이 됐는데, 뭐 저 정도면 김동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천 같은 데도 네. 과천이 국민의힘이 높은 데예요, 원래. 높죠. 신계용 이제 전 시장이 예. 당선이 됐어요. 네, 네. 지난번 떨어졌는데 네, 이번에 네. 당선됐어요, 신계용.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김은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김은혜가 적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성들이 네. 김은혜 후보를 지지를 안 해요. 뭐 특이하죠. 여성들 전체가 다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성 뭐 지지도가 본래 그렇습니다. 낮아요. 근데 그게
네. 본래 민주당의 지지율이 네. 남성보다 여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당연히 김동연으로 가는 건 뭐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이 이 지금 광역단체장, 시도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가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군요. 선출직으로 여성 시도지사가 된 적이 없어요. 없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장 큰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김은혜 후보가 처음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뭡니까? 김은혜 후보 측에 제가 그 선거 공보도 다 보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 안 나왔어요. 네. 저도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한테 찍은 사람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최초의 여성 단체장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 모르고 찍었습니다. 제대로 그게 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점, 뭐 부족한 점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게 강용석하고 단일화 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제일 크지 않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 결국 그것만 됐다면 절대로 이거 최하 질 수 없는 선거. 최하 10,000표는 더 이겼겠죠. 10,000표가 아니라 저는 한 2%, 3%로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쉬운 산수인데, 이거는 뭐 미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산수인데, 이 산수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요즘에 이상한 궤변들이 많아요. 이 강용석 같은 저질 극우가 들어오면 이거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가 중도가 도망간다. 뭐 이런 게 계속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거 뭐 답이 없죠? 예, 그건 뭐 설득해서 되는 것도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뭐 그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지난번에 뭡니까? 중도에서 어렴풋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었던 안철수가 대선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우파인 충실 보수 세력이 투표 안 하고 도망갔습니까? 네. 그런 논리하고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때 단일화를 안 했으면은 정말 위험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입증이 된 것이고 그런 사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냥 단일화 안 하고 나와서 저렇게 치는 걸 보면 저건 아주 바보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김은혜 후보가 패배함으로써 정말 뼈아픈 패배인데 네. 이 패배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체적인 지방선거와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볼 때는 크게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완승이다. 완승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완승인데 그 완승을 압승으로 만들 수 있는 안타까운 일패가 그게 경기도다라는 거죠. 네. 완전히 뼈아픈 일패를 했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것도 지금 박선영 의원하고 박선영 후보하고 또 조전혁 후보하고 조영달 후보. 조영달은 빼놓더라도 박선영, 조전혁 정도는 만 합쳐도 되죠. 됐죠. 예. 그런데 그것도 절대로 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전 교육감 선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교육감 선거는 그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 매체가 없잖아요. 뭐 무슨 정당 후보도 아니고 그 중재할 수 있는 매체가 없는데 이 정당 후보는 다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했냐. 그럼요. 그 정당 후보는 다르거든요. 저건 개인들의 그 문제라는 겁니다. 조전혁하고 박선영이 둘이 딱 갈라먹었죠. 23.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합치면 저거 한 47% 아닙니까? 저 두 사람이 둘 다 자기가 1등이라는 거죠. 진짜 둘 다 똑같은 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좀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차라리 단일화 가능한데 네. 둘이 비슷하니까 둘 다 절대 양보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망해버린. 그렇죠. 저게 이제 정말 참, 어부질이라고 하지만은 조 의원이 어부질이를 얻어버린 거죠. 저것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저거는 결국 교육감은 직선제를 벗어나야 되는데 대신에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을 보면은 단일화가 됐죠. 예, 단일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단일 후보로 나왔죠. 예. 예.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오히려 지금 제대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참, 너무너무 답답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이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는 윤석열 임기 초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 정도 완성 같으면 그래도 윤석열 동력을 얻었습니다. 동력을 얻었죠. 네, 동력을 얻었지만 네. 이것이 이제 저는 본선이 다음 2년 후에 있을 총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총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조대로 국민들 이 속으로 들어가서 네. 권력을 휘두르고 향유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 대통령 그런 정부가 된다면 그럼 전 현재 추세대로라면 다음 총선에서는 압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불과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은 네. 긴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뭐 2년 동안 불과 지난 대선 끝나고 이번 선거까지 2달 동안에 이런 그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났었는데 네. 2년이면 그게 한 10번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총선을 대비해서 윤석열의 행보, 네. 그것이 보다 더 겸손하고 바닥을 가면서 네. 아주 열심히 경청하고 예. 그걸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좋은 선거가 있지 않겠나. 예, 전 현재 페이스가 참 좋다고 봅니다. 현재 페이스가 좋은데 이게 권력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에 힘이 들어가죠. 문재인이 그렇듯이. 점점 이제 그런데 그래도 윤석열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뭐 청와대를 저렇게 국민한테 돌려준다 이런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이라고 봐요. 예, 추천하는 것 자체가.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제 예. 투표 마치고 아니라 저는 사전 투표를 했고 어제 투표일에 네. 청와대에 갔습니다. 네. 가서 다른 일반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뭐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된 사람들만. 하루에 한 3만 명 이상 와요. 예.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네. 그렇게 좋은 얘기보다는 욕들이 많아요. 뭐라고요? 너무 화려하다. 네. 너무 화려하고 어떻게 이런 데서 두 식구가 어떻게 이런 데서 하냐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아주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같이 대통령 어제 만났습니까? 아니요, 못 만났어요. 저는 요 4시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은 4시 반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30분만 더 있었으면 네. 그럼 만났을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어제 휴일이니까 그죠? 근데 저런 행보가 네. 저는 이제 저런 행보가 좋다는 거죠. 네. 일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대통령. 천안함 모자와 천안함 전준영 씨 그렇죠. 예. 모자와 티셔츠. 전준영 씨가 만든 모자라고 하네. 그렇군요. 네, 예. 티셔츠를 착용을 했다. 저것도 아주 대단한 거죠. 네. 저는 생각에 저기다가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는 저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보는데 잘못한 것 없이 뭐 조금만 해도 온갖 욕을 술집 여사가 아니에요. 술집 여사는 좀 그렇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무슨 용산 집무실에서
강아지 안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렸는데 그거 갖고 또 온갖 악다구니처럼 담벼들어서 네. 욕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막 어려운데 쭉 다니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 우리 장애인들이나 뭐 한센인들이 옛날에 우리 서로 또 지사님 사모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봉사활동만 하면서 다니면 그러면 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건 네. 잘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당의 지지도도 괜찮은데 당이 지금 이게 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상하게 제가 중도표만 보기에는 노린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게 승리했다고 뭐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고 그럴 때가 아니고요. 네. 저는 선거 직후에 이 국민의힘도 당 체제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당 체제 개편하면서 아마도 네. 이번에 성남에서 당선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당 대표로 도전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은 지금 전부 다 총사퇴했다고 그러대요. 네, 다 사퇴했는데요. 예, 다 총사퇴했는데 이 국민의힘도 지도부 개편을 전부 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내후년에 완벽한 지금은 반쪽짜리 정권이거든요. 네. 국회 권력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쪽짜리 권력이기 때문에 온전한 권력을 맡기 위한 내후년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 국민의힘도 당 체제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개편하는 거는 저는 뭐 찬성인데 네.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또 외부에 김종인 같은 사람 그거는 모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식은 안 된다. 예, 그거야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비대위는 전부 다 사퇴하고, 네.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전 이재명이가 될 거라고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셨- 예. 예. 그 이재명이가 됐는데 이재명이 지금 저게 또 이제 면책특권 이용해서 첫째는 안 잡혀가려고 할 거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또 저 오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들쑤셔가지고 또 이제 반 문재인, 반 윤석열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 하면서 본인 자신도 아마 당권 쪽에 발을 디뎌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일반 국회의원 빠지 그냥 달고 있는 것하고 네. 중요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재명이와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자기들의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발목 잡고 뭐 인준도 안 네. 해주고 법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뭐 계속 이렇게 검수완박 네. 이 주장을 계속 할 경우에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이 네. 그래도 참으면서 그 상당히 인사라든지 모든 걸 좀 잘한 거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든가요? 기자회견할 때 왜 한국의 내각에는 여성이 없느냐라는 네.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바로 해버리죠. 바로 세 사람 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인풋, 아웃풋의 이 신속성,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잘하죠. 네. 아주 학습 효과도 좋고, 네. 본인이 아주, 적응력,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뭘 고칠 때는 바로 겸허하게 바로바로 그렇죠. 예. 속도감 있게 고치고. 근데 과거 대통령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보도 지금 밑으로 낮은 곳으로 네. 들어가서 겸허하게 듣고 또 즉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로서 아주 큰 강점이라고 봐야죠. 좋은 자질입니다. 그건 여태까지 제가 있으리라 상상을 못했던 자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지방선거는 이제 끝나고 네. 새로운 단체장이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고 네. 새로운 의회 의원들도 7월 1일부터 이제 제대로 하는데 서울시는 그래도 시의회도 네. 과반 이상을 그렇죠. 네. 얻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사실 시장도 이제 지금 4선이 네. 4선에 시의회도 지금 과반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시장을 좀 자기 뜻대로 좀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러겠죠. 예. 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상당히 뭐 좋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의회 뒷받침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성공적인 4년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보궐선거에서 작년에 된 다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게 시의회였거든요. 의회죠. 오세훈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의회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순풍에 돛단 듯이 아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68% 76석을 차지했네요. 네. 112분의 76, 68% 같은 뭐 3분의 2를 넘으니까 너무 못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도 지금 잘 됐고요. 네, 이정북 시장이 그렇습니다. 또 경험도 있고 경험 잘할 거로 보는데 이제 경기도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잘 좀 돼가지고 지방 행정 자체도 발전하고 이러면은 뒷받침이 되고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상당히 뜻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좀 과반수만 확보를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더 아주 악셀레이터를 지금 밟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있었는데 네. 대선 직후에 있었던 그 효과 네. 이거는 뭐 충분히 거뒀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상 거뒀다고 봐요. 그 이상입니까? 예. 예. 예, 이 정도면은 아주 잘 됐다. 그래서 너무 경기도지사가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점 너무 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 호남에서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네. 네, 이정현, 조배수, 15%. 네, 이런 거 많이 받은 거죠. 아직 목마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 과거에 비해서는 한 5% 정도, 5, 6% 정도 더 올라왔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합과 또 앞으로 전진하는 네.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 안병도 박사님과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